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 논의 속에 원유 공급 전망이 엇갈리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I think it's turning out to be a good competitor for Bitcoin, for example. No, I think it's just consolidating around $5,000 an ounce. I'm still using 6,000 by the end of the year, and I'm still using 10,000 by the end of the decade. The S&P 500 and the price of gold, they're inversely correlated on a short-term basis. So it's a really good diversifier. On a long-term basis, they tend to have the same trend. So it's, the wealthier people get in the stock market, the more they want to diversify into other assets. That includes gold. 네, 금과 S&P 500이 단기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김세한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골드 PB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출연하시고 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서 저희가 빨리 또 모시자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네.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네.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어렵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가는 곳이 또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야기했듯 뉴욕 증시 네. 전강 후약이었죠. 네. 어떤 흐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그동안 한국 증시보다는 좀 작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변동폭이 상하가 좀 막혀 있는 구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좀 응축이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오라클 실적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디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슈가 끝나게 되면 그만큼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좋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게 네. 전쟁 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후에 올라갈 수 있는 네. 것도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유가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축유 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좀 안정 요소가 되긴 할까요? 네, 뭐 우선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약간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유가가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갈지 몰랐다라고 이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경험으로는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자산별로 좀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데 뭐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성 거래가 워낙에 많고 네. 만기가 또 한 달 단위의 그런 선물 형태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로 찍혔던 맞아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곳에 따르면 유가가 $2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좀 $80 선에 안착을 해가지고 네. 마음을 좀 놨는데 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디까지 터치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이게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피크아웃하고. 피크를 찍고 빨리 내려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뭐 $120 근처대까지 갔다가 빠르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를 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이슈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과연 피크를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찍고 내려오느냐 네. 이 부분이 증시에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가를 좀 보셨을 때는 네.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에처럼 120달러에서 80달러 내려왔듯이 네. 단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아니면 위 가격을 형성했다가 좀 버팁니까? 내려오는데 좀 오래 걸립니까? 보통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찍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찾아보긴 쉽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이제 선물로 따지면 200틱, 그러니까 2달러 내외, 뭐 많으면 3달러,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은 120달러 갔다가 뭐 80달러대니까 거의 엄청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잠깐 보시면 타임라인이요? 네, 예전에 중동 전쟁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유가 타임라인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유가가 뭐 140달러대까지도 간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또 다시 100달러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평균 유가의 단가 자체가 워낙에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60달러, 뭐 50달러대 그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 속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는 종전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는 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생각대로 안 흘러가니까 그런 발언들을 꺼내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빨리 끝내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요. 뭐 최대한 이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도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이 전쟁의 어떤 승리보다는 오히려 중간 선거에서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인 예. 현상에서 보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은 초점화시켜서 이제 시장에다가 발언을 내놓는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뭐 유가가 잡히려면은 종전이 빨리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격렬한 공습 예고를 하면서 네.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대중 잡기가 어려워요. 어제는 사실 뭐 이번 주는 아니어도 뭐 no but soon이라고 트럼프가 네. 이야기했듯이 네. 곧 끝나려나 보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또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란도 뭐 지지 않잖아요. 계속 그쵸. 이런 네. 입장에서 좀 어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을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면 네. no but soon, 그러니까 순이라는 게 결국에는 곧. 곧이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번에 뭐 이제 에너지 장관도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네. 패배할 때까지 계속 지속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빅스 지수를 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 S&P 500과 네. 빅스 지수의 상관관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오. 제가 잠깐 가져온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빅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빅스 지수가 40 이상을 터치하는 경우가 시장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30 초반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지금은 다시 20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S&P 500과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의 그 상관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었던 그 수치를 보시면 30 후반 네. 또는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70에서 80까지 가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이 빅스 지수가 40달러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가 정말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는 찐바닥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좋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재밌는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좋아요. 네, 여기
3월 중순에 네. 20년 동안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 자료도 재밌었어요, 진짜. 오, 네. 이건 뭘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최근에 한 20년 기준으로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네. S&P 500이 평균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통계적인 자료죠. 지금 이때 3월이네. 네. 예. 근데 왜 받았는지는 사실 뭐 굳이 뭐 네.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특히나 지금 또 특수한 상황이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근데 뭐 어찌 됐든 3월 초 정도부터 네. 3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위안을 좀 삼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3월은 약세장이었다. 20년 네, 3월 동안.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딱 예. 요 시기가 전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비수기다. 네.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료 다시 보니까 원래 우리가 세린메이 많이 하는데 네.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5월에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꽤. 그러니까 월로 보면은 5월달에 조금 뭐 안 좋아질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9월달이 사실은 제일 안 좋거든요. 9월달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이고 나머지가 전부 플러스인데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월 초 중순에 안 그러네요. 좋았다라는 겁니다. 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예. 네. 앞서서 자산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종목에서도 혹시 회복하는 속도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사실 지금 워낙에 이제 기존에 좋았었던 종목들,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올해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뭐 메타도 그랬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브로드콤도 그랬고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M7이나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이끄는 형태인데 지금은 뭐 지수도 지수지만 이런 M7 종목들이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기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어떤 호실적 때문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라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오라클이 상당히 위태위태했거든요. 탕하였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특히나 경영진이 이번에 언급을 가장 주요하게 했던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수익까지의 그 기간을 60% 단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몇 년 뒤에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익 단계를 상당히 줄였다.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힘을 좀 많이 얻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빅테크들이 쓰는 비용도 결국에는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들, 뭐 메타를 비롯해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맞아요.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오라클 실적 이야기할 때 결자 해지라 그랬거든요. 네. 자기가 벌인 일 자기가 거의 다 수습을 해냈다라는 네. 의미였었는데 사실 이 AI 버블, 사모펀드 자금 우려 같은 거 사실 오라클 때문에 다 생겨난 리스크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불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 근데 미국도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막 탄력 있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요즘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우 이거 내 담으로는 감당을 못하겠다. 차라리 지금 이 시점 미국 투자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초에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상반기에는 국내장이 조금 뭐 작년 연말을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뭐 그 부분은 사실 이런 전쟁 이슈는 사실 예상치 못했죠. 네. 근데 어찌 됐든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건 그동안 조금 이제 죽었었던 종목들도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올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 자료도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S&P 500이나 나스닥도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연말쯤에서는 연초보다 고점이 더 높아졌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저점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 가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연말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랠리에선 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장이 오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오늘 밤 지표 발표도 있는데 CPI. 네, 네. CPI 지표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번 CPI 지표는 저는 뭐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직 의장이 이제 완전히 청문회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오늘 CPI보다는 저는 금요일에 있을 PCE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약간 구분한다라고 보면 CPI는 정해진 품목에 한해서만 이제 물가 지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PCE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예. 소고기가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제품. 닭고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물가지수에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PCE 지표가 조금 더 FOMC 어떤 영향에 네. 중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데 CPI 발표하고 어느 정도 컨센 안에서 나오면은 네. 부합했으면 시장은 폭등했던 기억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네.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 변동성 크고 미국도 크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교적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덜하긴 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한 대안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세한 PB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